6살 때 원시림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체험담이라는 책 속에서 굉장한 그림을 하나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이 동물 한 마리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똑같이 베낀 것이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 삼킨다. 그런 후에 꼼짝도 못하고 6달 동안 오로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잔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글에서의 모험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색연필로 몇 번의 습작을 그린 뒤에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나의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보았다. 이 그림을 보니 두렵지 않나요? 그러자 어른들은 대답했다. 두렵다고? 모자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니? 하지만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라 분명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려야 했다. 그 그림은 보아뱀의 내부를 그린 것으로 그걸 보고서야 어른들은 그림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나의 두 번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내부가 보이지 않고 보이고 가네 보아뱀의 그림일랑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을 공부하라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6살 때 나는 화가로서 살아갈 줄 모르는 훌륭한 인생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나의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의 실패로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고 지리 공부를 해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언뜻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만약 밤의 길을 잃게 되었다면 이러한 지식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어른들 사이에서 살아왔고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른들에 대한 선입관이 달라지지 못했다. 나는 아주 조금이라도 명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간직하고 다녔던 첫 번째 작품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정말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구든 간에 항상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건 모자잖아. 그러면 나는 보아뱀에 대해서도 원시림이나 별에 관해서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 자신을 낮춰서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재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매우 흡족해했다.